날도 더운데 계좌까지 녹았다.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 건지 이제 감히 예측도 안 한다. 코스피에서 지수가 28일 장중 10% 이상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5천만 원어치를 보유한 서울 직장인 이모 씨는 손실률이 20% 넘는다며 이같이 성토했습니다. 이 씨는 한때 포모는 오고 목돈은 없어서 1년 넘게 납입했던 청년 도약 계좌도 지난 5월 중순에 해지하고 주식에 보탰는데 낭패라며 처음엔 계좌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다 말았던 게 그나마 다행일 뿐이다.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줄 몰랐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10.97% 내리며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달에만 28%가량 내린 수준입니다. 경기도 직장인인 20대 김모 씨는 반도체주만 갖고 있는데 오늘 너무 크게 내렸다. 9,000피, 1만 피까지 염두에 두고 자금을 다 넣어서 물타기 할 돈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하며 상장지수 펀드를 포함한 주식시장 내 모든 종목의 매매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양시장에서의 서킷 브레이커 동시 발동은 3월 4일과 지난달 8일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런 변동 성장에 투자자들 불안도 커지는 중입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4,000피, 5,000피 등 찍은 직후마다 급락이 있는 것 같다. 최소한의 안정성은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늘 주식시장 왜 이러나 진짜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오르락내리락에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횡보라도 해주면 좋겠다. 당분간 계좌는 덮어둬야겠다. 손절 시기도 지났다는 등 투자자 하소연 글도 줄 잇고 있습니다. 당장은 매도하지 않고 자금을 그대로 둘 예정이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보냈다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50대 직장인 이모 씨는 기업들 실적이 좋은데도 왜 떨어지는지 모르니 더 답답하다며 일단 팔지 않고 보유할 생각이다. 손해율이 너무 커서 손절도 못한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40대 주부는 계좌가 마이너스가 돼도 참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석연찮은 급락이 반복되니 마음이 좋지 않다며 앞으로는 미장을 천천히 살피면서 해외 투자 공부를 해보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급락에 새롭게 등장한 조모 투자자 사이에선 지금 단기 반등을 노릴 때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경기 거주 직장인 남호 씨는 SK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50%가량 빠졌다. 이평선 121선까지 온 만큼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다며 단기 투자에 나설지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코스피 급락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증권가는 두 종목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며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이어갔습니다. 28일 코스피 급락으로 삼성전자는 23만 원대, SK 하이닉스는 16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각각 56만 원과 37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손인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메모리 가격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범용 디램과 낸드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객사들이 가격보다 물량 확보를 우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 전망을 훼손할 만한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HBM4가 2분기 말부터 출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하반기 가격 협상도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3분기 이후 실적이 낮아진 시장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하반기 실적 개선과 함께 두 회사의 주주 환원 정책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발 메모리 충격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며 올해 들어서만 8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다만 증권가는 현재 하락이 기업 실적 악화보다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과도한 조정이라며 8월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 8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지난 13일 이후 10거래일 만입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사이드카의 일상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서킷 브레이커를 이렇게 자주 경험하는 것이 정상인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의 원인으로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기술 개발 소식에 따른 충격과 코스피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를 꼽았습니다.
한 연구원은 중국 기업의 자체 심자회선 노광 장비 개발 소식이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과 글로벌 메모리 경쟁 심화 우려를 자극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성능, 양산 일정 등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반도체 투자 심리가 약해진 상황에서 관련 뉴스만으로도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기업 실적 등 펀더멘털 악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요 기술적 지표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만큼 현재 하락은 과도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형모 DS투자증권연구원은 처음으로 저점 반등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진입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주당 순이익이 30% 감소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9배를 밑도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공포의 물량을 넘길 구간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 대응할 시점이라며, 산이 높았기에 골이 깊었고 이제 그 골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고통의 구간일 가능성이 높고 조정폭이 컸던 만큼 반등 속도도 빠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반도체주의 극심한 변동성이 일본 증시까지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8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7월 니케이 125 지수의 장중 변동률은 평균 2.5%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도 2.6%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증시의 장중 변동률이 3개월 연속 2%를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이후 처음입니다. 신문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형 상장 지수 펀드 거래가 늘면서 한국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이 영향이 일본 증시에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시차가 없고 증시 거래 시간이 겹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일본 반도체주에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키옥시아 등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가 한국 반도체주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코스피 지수와 니케이 225 지수가 거의 같은 시점에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키옥시아 주가와 미국 예탁 증서를 2배로 추종하거나 역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어 일본 증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키옥시아 관련 레버리지 ETF는 최소 9개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터틀 캐피털이 운용하는 상품은 이르면 다음 달 상장될 예정입니다. 매튜 터틀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운용 자산의 약 3분의 1이 한국 투자자 자금이라며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밝혔습니다.